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자, 구형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그리고 추징금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을 했고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요거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이 9억 4,864만 3,596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 어제 어이없는 우인성 판사가 거의 대부분 무죄 선고를 내렸거든요. 네. 1심 선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죄,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요거 알선수재인데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무죄입니다. 그래서 합의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이 1,281만 5천 원입니다. 네. 벌금은 빵. 아, 벌금 20억 다 까줬습니다. 지금도 저 댓글에 네. 야 최욱이 이제는 너도 과거에 방송 잘못한 거 사과하고 우판사 인정하라 이렇게 하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네.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나하나 쪼개서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뜯어봅시다. 네, 판결이 얼마나 이건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인성 판사는 국민을 대단히 우매한 인간으로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네. 김건희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건희가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요. 네. 자, 재판 시작과 동시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우인성 판사가 하는데요.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굳이 저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자신 없을 때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니야.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안 쓰는 말을 쓴 거야. 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 내용이 형무등급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야. 형벌에는 등급이 없다. 뭐가 어려워? 그리고 뭐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거 안 쓰는 말이지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쓰는 말로 그냥 쓰. 내가 상품 주기 싫을 때 퀴즈 낼 때 우리가 아무도 관심 없는 거 내 퀴즈 내는 거 알지? 그런 식이야.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예. 사기. 그리고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잖아. 분명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분명한 게 너무 많은데 분명할 때는 눈 감는 것으로 간 것 같아요. 네. 내가 볼 때 그래. 이거 우리 저 법조인들 판결 전에 안 쓰는 이런 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고 전에 저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봤어요? 저 첫 마디 자체로 무죄네. 그걸 짐작할 수 있잖아. 맞아, 예. 맞아. 예.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라틴어로 된 법원인데 그건 뭐 법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법학 개론 시간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야 그냥. 죄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할 때는 유죄 선고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런 얘기를 왜 하고 시작을 해? 그래서 저 얘기하는 순간에 이거 무죄네? 이거를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좀 드문 케이스예요, 저건. 근데 이런 이제 경우 이게 봤고.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예. 뻔하지 않은 표현은 하나가 있었어. 권력이 잃은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안 쓰거든요. 권력이 있든 없든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 그렇죠. 권력 잃은 자라고 해가지고 예. 자 김건희 맞춤형입니다. 딱 저희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한 번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오히려 엄하게 할 경우. 엄하게 할 때. 다른 피고인들이랑 균형이 맞아야죠 하면서 구속시키고 시작하는 그런 건 한번 봤어도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건 못 봤네요. 진짜. 예. 진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아.
자, 이 부분 일단 잠깐 좀 짚어봤고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우인성의 판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 주가 조작 있었다. 네. 있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의 인식도 있었다. 이것도 인정했어요. 인식 있었고. 그런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들하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김건희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댔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따로 떼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명이서 은행을 털어. 네. 그럼 10명이서 팀을 짜서 은행을 털면 10명은 공모 관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김건희라고 해. 네. 은행을 터는데 한 명이 털어갖고 지가 턴 거를 지가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해갖고 딱 해갖고 나눠 가져 돈을. 그럼 김건희는 공모 관계 아니라 무죄라는 거야. 거짓말같이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모지. 실제 10명이 들어가 은행에. 네. 김건희는 지가 턴 거 지가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나눠 가졌어. 그래서 김건희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서 무죄.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 조종 세력이 시세 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최욱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맞지? 심각하다. 와. 그러니까 뭐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으로 네. 하니까 뭐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랑 다르지 아, 않다니까. 그 말대로 이게 가면은요 모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를 처벌하려면 그 전주가 돈을 100% 냈어야 돼요. 99%라도 됐으면 1% 줬는데 걔는 모르잖아 하면서 공범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내가 법조인을 와. 모시고 설명 듣는 것도 웃겨, 솔직히. 아니 검사님 이거는 아무리 검사님이 우리랑 생각 다르신 분이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생각이 뭘 달러? 다르네. 나도 무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왜냐하면 이게 공범이 아니래. 김건희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증권회사 직원한테 얘기한 게 녹음된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이거 수익 40%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놀라잖아. 그렇게 네. 많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계좌 하나 갖고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만 갖고는 주가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띄우는 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야죠. 받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 하나 갖고는 그게 안 돼. 근데 왜 김건희 계좌만 그 정산을 받아가냐? 거기서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네. 거기서 난 수익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돼요. 12시.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주가 조작의 공범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8만 주 때려 3. 예. 그러니까 떨어주라고 전해주삼. 네. 그러니까 7초 후에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내잖아. 네.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직접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공모지.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의사소통 없이 김건희가 우연히 그렇게 주문을 냈다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그게 거지. 공모지. 야, 난 진짜 이거를 지금 해석도 해야 돼? 야, 이걸 해석한다는 것도 나는 열받는다니까. 보통 이거는 그냥 법학과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공모, 공동정범, 네. 방조범 이게. 공동정범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기능적 행위지배 이런 말 하는데 그냥 뭐냐면 분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렇지. 절도죄를 저지르는데 망 보는 애 따로 있고. 누군가는 들어가서 훔치지만 예. 그는 그렇지. 망을 보잖아요. 그렇지. 망 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물건에 손도 안 댔어. 그렇지. 그래도 얘는 공동정범이야. 그렇지. 1학년에서 배워 이거는. 심지어는 그 망보기로 했던 애가 실제로 망을 안 봐도 공동정범이에요. 실제 사례인데 망보를 하다가 담배 피고 싶은데 이러고 담배 피러 갔었다는데 그 망을 안 봤어요. 그 사이에 범행이 끝나버렸어. 이래도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그래. 망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 1학년이 배우는 것도 이런데 와. 그걸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대단한 판결이야. 저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조범은 변론으로 하고. 변론으로 그러니까 지가 하더라고 봤을 때 그러잖아. 방조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 피고인 사례에서 봤지만 처음에 그때 내란 특검에서 방조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하다가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라 예. 요청을 사실상 했죠. 네. 권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해라. 네. 근데 이것처럼 방조로 기소됐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범죄. 이게 내란의 공범이잖아. 주요 네. 임무 종사자는. 네. 그거를 유죄를 쓰려면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돼요. 네. 공소장 변경 없이는 작은 죄로 기소된 거를 큰 크게 죄로 할 수는 없어. 선고할 수 네네. 없어. 다만 음. 이것처럼 공동 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 음. 심리를 해보니까 공동 정범은 안 될 것 같고 방조는 돼.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어도 방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사례가 이거는-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예전에 그 아, 여고생하고 여대생 둘이서 초등학생 납치해갖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파트에서. 한 명은 네, 맞아요. 죽여라 카톡 보내고 네. 한 명이 실제로 가서 죽였거든요. 네. 그때 죽여라 한 사람에 대해서 둘 다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죽여라 한 친구는 직권으로 살인 방조죄가 인정이 됐어요. 아. 공소장 변경 안 했는데. 안 했는데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해. 판사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해도 재량이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는 책임은 없다. 안 인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지만 단서를 달아나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처벌을 면케 해주는 것이 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인정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으면 한덕수 무죄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런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축소 사실인 방조범을 인정을 했어야죠. 물론 이제 공동정범이 맞다고 저는 보지만. 아, 그렇죠. 우리가 네. 한 1000번 양보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방조범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이미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 한 마디라도 방조 얘기를 꺼내면은 공소장 변경 검사에서 해버릴 거 정말 아니야. 좀 했던 것 같아. 네. 하지 마라. 방조 얘기 꺼내지 마라. 해놓고 그냥 진짜. 무죄.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 대목이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5만 보 양보해서 이 우인성이가 봤을 때는 요거 김건희가 주가 조작 방조는 되는 것 같은 거야. 예. 근데 공소장은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 그래서 혼자서 요 방조는 죄가 되는데 이 바보들 안 했거나 그럼 나는 무죄할 건데 이러고 연기했지만. 있어.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방조범으로는 되는 것 같다고 아까 봤지.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으로 나쁩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진짜 이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없고는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방조를 적용할 수 있었네요.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잖아. 실제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일부 이제 뭐 큰 방송에 나오는 법률가 분들이 왜 안 했냐 이거. 그러니까 특검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그죠 특검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 방조죄를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재판부 실드를 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실드를 치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변경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직권으로 방조죄로 바로 인정을 해버리면 불이탈을 맞아가지고 방조범에 대해서도 내가 그러니까 변론을 했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주고 했으니까 위법해가지고 이게 항소심 가면은 파기가 되고 뭐 이렇게 책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재판부는 굉장히 좀 조심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가 계좌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그 공모한 것들, 가담한 것들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됐습니다. 네.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네. 이게 공동정범일까 아니면 방조범일까 그렇죠.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걸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뭐 지장이 있다거나 전혀 행할 아니지. 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백보양보해서 진짜 그런 것 같으면 재판장이 그럼 성명을 하든지 이거 방조범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내세요 하고 한마디만 예. 재판할 때 던졌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르신 말씀이고 100번을 양보해서 그럼 방어권 그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변론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론 제기해서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해봐라 네. 라고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 의견 내라. 네. 그러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도 뭐 잘못된 게 아닌데 이런 망구 얘기 없이 왜 다 무죄 쓰고 방조는 될 것 같은데라는 야, 사족을 이거 왜 진짜 붙이냐고. 사람 열받게